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진보신당 최재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진보신당의 경기도의원 최재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해 있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구제역이 이제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근심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젊은 의원님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전공하신 걸로 예, 건축 설계를 알고 있습니다.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택 문제나 도시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뉴타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달에 경기도가 개최하려고 했던 뉴타운 대토론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됐었죠. 이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높은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22개 지구를 보면 사실 잘 되는 지역보다 잘 진행이 되는 지역보다 반대 대책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지역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근데 저는 그 분석을 할 때 물론 상황적인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 뉴타운 지구를 지정할 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이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사업 기간도 길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와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좀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용으로 만들어진 사업성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공관리제도 이제 시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구 지정을 한 경기도가 책임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겠군요. 네. 이 의원님께서는 또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현재 경기도의 주거 정책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서민주택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설립한 이후에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지어진 임대주택이 거의 없다든가 아니면 현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이 4.38%, 영국이 24%, 네덜란드 36% 이런 수준과는 굉장히 떨어지게 3.3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서민주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을 보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에너지 절감 비율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친환경 설계를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도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도 네. 관심 많으시죠? 경기도에서는 4대강 사업과 8당호 수질 문제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은 8당 지역은 20년 전부터 이제 정부와 중앙정부랑 경기도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정책이 뒤집어진 시점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수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유기농 단지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쓰면서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 발암물질까지 유발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4대강 사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팔당 유기농 단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경기도와 해당 농민 간의 갈등이 또 굉장히 첨예합니다. 경기도는 수질 보호를 위해서 유기농 단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그 유기농 단지 두물머리 바로 옆에서 이제 수질 측정을 위해서 물을 채취를 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팔당댐 4지점입니다. 팔당댐의 5개 지점 중에 거기가 가장 수질이 좋고 더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현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논문을 쓰신 책임자들은 자기의 논문은 이것은 유기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연구였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유기농에서도 유기물이 나오긴 하지만 유기물이 유기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 기여도로 봤을 때 농업 자체가 별로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업 자체도 별로 수질에 영향을 많이 안 끼치는데 그중에 유기농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계적으로 유기농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를 하는 정책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아무래도 유일한 진보신당 의원이십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한데 일단은 저희 진보 신당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도 의회에 있는 소수 진보 정당들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판단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것은 이런 정책이나 예산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가진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없고 힘없고 서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의원님의 또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국회에서 큰 예산을 날치기 통과를 시키면서 서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는 다행히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400억 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초선으로서 이제 의원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정말로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더라고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냉소보다는 차라리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시고 질책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최재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m coming home to you. I'm alive.